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 산골 마을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모든 풍경은 하얀 설국으로 변해 있었다. 한서연 32살. 한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촉망받는 엘리트 수사관이었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 첩첩산중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도시의 번잡함과 인간관계의 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과거의 악몽은 아직도 나를 따라다녔다. 2년 전 나는 한 고위층 인사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사는 중단되었고 나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그때의 배신감과 좌절감은 아직도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어둠의 힘에 무릎 꿇어야 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때였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산짐승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간절함이 섞인 듯한 낑낑거림으로 변했다. 나는 의아함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하얀 눈밭에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진돗개였다. 제법 큰 덩치였지만 녀석의 털은 눈밭에서 구른 듯 엉망진창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녀석은 추위에 떠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애처로웠고 나의 집을 향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다. 녀석은 나의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앞발로 문을 긁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산골 마을에 야생 진돗개가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정의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잃었다. 하물며 동물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모른 척하려 했다. 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계속해서 문을 긁었고 낑낑거리는 소리는 더욱 애처로워졌다. 결국 나는 녀석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차가운 이성이 나를 말렸지만 녀석의 애처로운 눈빛은 나의 감정을 자극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녀석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녀석은 내가 문을 열자마자 나의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의 몸은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녀석은 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나를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코로 나의 바짓단을 툭툭 건드리며 산 쪽을 가리켰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나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녀석의 행동은 일반적인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를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눈 오는 밤에 저 개의 뒤를 따라 낯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 안에 남아있던 경찰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녀석의 간절한 눈빛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걸쳐 입고 손전등을 챙겼다. 좋아. 따라가 줄게. 하지만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돌아올 거야. 나는 녀석에게 말했다. 녀석은 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앞장섰다. 녀석은 눈밭을 헤치고 빠르게 나아갔다. 나는 녀석의 뒤를 따랐다. 녀석은 능숙하게 숲길을 헤쳐나갔고
나는 녀석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녀석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녀석의 걸음걸이는 다급해 보였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다. 녀석은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산길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바람에 흔들려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주위는 온통 하얀 눈과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녀석의 거친 숨소리와 나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녀석은 쉬지 않고 달렸고 나는 지쳐갔지만 녀석의 간절함이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우리는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오두막에 다다랐다. 오두막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오랜 시간 버려진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녀석은 오두막 앞에서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다. 마치 무언가 그 안에 있다는 듯이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오두막 내부는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가구들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옷가지와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녀석이 다시 한번 낑낑거리며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나는 손전등을 그곳으로 비췄다. 낡은 천 조각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녀석은 그 천 조각들을 앞발로 긁으며 무언가를 파헤치려 했다. 나는 녀석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끼며 천 조각들을 치웠다. 그리고 그 아래에 드러난 것을 보고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나의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곳은 살인 현장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끔찍한 현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간절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녀석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말을 듣는 경찰관도 놀란 듯했다. 나는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곳은 외딴 산골이었지만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다시금 경찰의 본능을 깨웠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녀석과 함께 오두막 안에서 기다렸다. 녀석은 나의 옆에 바싹 붙어 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 녀석은 나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마치 나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듯 했다. 경찰차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섰고 수많은 경찰관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녀석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나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특히 녀석의 지능적인 행동에 감탄하는 듯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내게 물었다. 이 개는 대체 누구의 개입니까? 나는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옆에 바싹 붙어 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었다. 녀석은 내가 자신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녀석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녀석은 나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녀석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계는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조사를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녀석을 데리고 오두막을 나섰다. 녀석은 나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우리는 경찰차의 불빛 아래에서 숲길을 걸어 내려왔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끔찍한 살인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녀석. 나의 평범했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의 특별한 동반자 녀석이 있었다. 녀석은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고, 녀석의 눈빛은 내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나는 녀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다. 녀석의 털은 눈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는 녀석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다. 녀석은 처음에는 낯선 물에 당황했지만 이내 순종적으로 내게 몸을 맡겼다. 녀석의 털은 깨끗하게 씻겨졌고 하얗고 윤기나는 털이 드러났다. 나는 녀석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얗고 충직한 진돗개의 이미지가 녀석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백구는 목욕을 마친 후 내가 내준 따뜻한 우유와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녀석은 배고팠을 것이다. 녀석의 앙상한 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녀석은 얼마나 오랫동안 떠돌았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밤새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낡은 오두막에서 발견한 시신, 그리고 백구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악몽에 갇힌 듯 했다. 2년 전의 사건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어둠의 힘에 무릎 꿇어야 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왔지만 백구는 나를 다시 현실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사망자는 서울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난 40대 남성 박선우였다. 그는 작은 IT 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 한 달 전 출장길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 그의 죽음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나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진술을 했다. 나는 내가 백구를 만나게 된 경위와 녀석이 나를 오두막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나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듯 했지만 백구의 영리한 행동과 나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들은 내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를 담당하게 된 강력계 최 형사는 내게 질문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전직 경찰 수사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백구가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알려준 것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백구를 통해 얻은 직감과 단서들을 그들에게 모두 말해야 할까?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백구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내게 믿음을 주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녀석은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행동했어요. 특히 박선우 씨의 시신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 듯 했어요. 그리고 오두막 주변에 아주 미세한 발자국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발자국은 아닌 것 같았어요. 최 형사는 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사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고 나의 진술을 토대로 백구가 냄새를 맡았던 곳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의 부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치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 같기도 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꽤 정교하게 가공된 조각이었다. 경찰은 그 조각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나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백구는 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녀석은 나의 옆에 앉아 내가 노트북으로 박선우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선우는 알려진 대로 작은 IT 기업을 운영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회사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대기업들이 그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박선우의 회사와 그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파헤쳤다. 그의 회사 웹사이트, 언론 인터뷰, 그리고 관련 논문들까지. 모든 것이 백구와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가끔 낑낑거리며 나의 관심을 특정 키워드나 사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내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박선우가 최근에 참여했던 한 IT 박람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다. 박람회 사진 속에는 박선우와 함께 K그룹의 부회장 김도현의 모습이 보였다. 김도현은 K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인물이었고 최근 박선우의 회사 기술에 대한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K그룹. 2년 전 나의 발목을 잡았던 바로 그 그룹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박선우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K그룹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2년 전 나의 사건을 덮었던 그들의 그림자가 다시 내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또다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나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읽는 듯했다. 나는 백구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녀석은 박선우의 개였을까? 아니면 녀석은 박선우가 숨기려 했던 어떤 진실을 알고 있을까? 나는 백구와 함께 박선우의 회사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공식적인 수사관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나는 변장하고 백구를 동네 개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백구는 나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다. 녀석은 마치 훈련받은 수사견처럼 나의 옆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박선우의 회사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회사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흥분한 듯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나의 바짓단을 물고 한쪽 골목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낡은 재활용품 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백구야, 왜 그래? 나는 의아함을 느끼며 백구를 따라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다가갔다. 녀석은 수거함 안쪽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나는 수거함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종이들과 비닐봉투들이 엉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안을 뒤졌다. 그리고 나의 손에 닿은 것은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휴대폰은 낡고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혹시 박선우의 휴대폰일까?
나는 휴대폰을 켜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그때 백구가 다시 한번 낑낑거리며 나의 휴대폰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코를 휴대폰 화면에 갖다 대고 특정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박선우가 생전에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박선우와 함께 김도연 부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K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건물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백구는 박선우와 김도연의 관계를 그리고 K그룹과의 연관성을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휴대폰을 품에 숨기고 백구와 함께 그곳을 벗어났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카페로 향했다. 나는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휴대폰 속에는 박선우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진 갤러리. 나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통화 기록에는 김도연 부회장과의 잦은 통화 내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속에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보였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해독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백구가 나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툭툭 건드렸다. 녀석은 화면에 띄워진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녀석의 코로 특정 숫자 조합을 가리켰다. 그것은 마치 어떤 비밀번호처럼 보였다. 나는 백구가 가리킨 숫자 조합을 눌러보았다.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가 해제되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어떻게 이 암호를 알고 있는 걸까? 녀석은 정말 놀라운 존재였다. 암호가 해제되자 나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다. 박선우는 김도연 부회장과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던 것이다. K그룹은 박선우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제공했다. 이 모든 과정에는 K그룹의 회장 김성철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김성철은 김도연 부회장의 아버지이자 K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였다. 박선우는 이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김성철 회장에게 협박을 가했던 것이다. 그들은 박선우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폰을 없애려 했지만 백구가 휴대폰을 숨기고 내게 가져다 준 것이 분명했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나는 최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가 박선우 씨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최 형사는 나의 말에 놀란 듯했다. 그는 즉시 나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최 형사는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K그룹의 김성철 회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이건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발목을 잡았던 2년 전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경찰을 그만두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최 형사는 나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억울함을 몰라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최 형사는 나의 말에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인한 세력입니다.
나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듯 했다. 나는 백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경찰은 박선우의 휴대폰을 증거로 압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K그룹은 강력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왔다. 최 형사는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서연 씨, K그룹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박선우의 휴대폰은 시작에 불과했다. K그룹의 더 깊숙한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너와 나 그리고 최 형사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백구는 나의 말에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은 마치 나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워야 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백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한 싸움. 박선우의 휴대폰에서 드러난 K그룹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과 불법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은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최 형사는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K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은 경찰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언론은 침묵했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나는 2년 전 나를 좌절시켰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2년 전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어둠의 세력이 이제 무고한 박선우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그리고 백구는 그 모든 진실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나는 백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백구야,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해.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나의 결심을 알아듣는 듯하나 녀석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다. 나는 최 형사와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K그룹의 비리를 파헤쳤다. 나의 분석 능력과 최 형사의 정보망이 결합되자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강성민과 김도연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김성철 회장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K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K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K데이터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주목했다. 박선우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 회사와 연관되어 있었고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수상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나는 K데이터 솔루션의 회계 장부와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분석했다. 강민준이 내게 주었던 K그룹 내부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참고 강민준이 준 자료는 이전 이야기의 CEO임. 여기서는 다른 강민준으로 가야 함. 혹은 이 부분은 삭제하고 한서연이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얻은 것으로 변경해야 함. 여기서는 한서연의 능력으로만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변경. K데이터 솔루션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했고 심지어 민감한 정치적 경제적 정보까지 거래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선우의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기술이 이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김성철 회장을 협박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김도연 부회장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겉으로는 유능하고 젊은 경영자였지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백구야, 우리가 김도현의 약점을 찾아야 해. 나는 백구에게 말했다. 백구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귀를 쫑긋 세웠다. 우리는 김도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 사무실, 그리고 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까지. 백구는 나의 옆에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김도현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내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어느 날 밤 김도현은 서울 시내의 한 비밀 클럽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백구와 함께 클럽 주변에 잠복했다. 클럽은 최고급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경비가 삼엄했다. 나는 클럽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클럽 건물 뒤편에 낡은 환풍구를 가리켰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환풍구를 살펴보았다. 환풍구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나는 백구에게 눈빛을 보냈다. 백구는 나의 뜻을 알아들은 듯 환풍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풍구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초조하게 백구를 기다렸다. 환풍구 안은 좁고 어두웠을 것이다. 백구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백구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휴대폰으로 진동이 울렸다. 백구의 목걸이에 설치된 GPS 추적기였다. 백구는 클럽 내부로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백구의 움직임을 GPS로 확인했다. 백구는 클럽 내부를 돌아다니더니 어느 순간 한 곳에 멈춰 섰다. 그곳은 클럽의 VIP 룸이었다. 나는 백구에게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백구의 목걸이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나는 클럽 외부에서 백구가 보내는 음성 신호를 들었다. 녹음기에서는 김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어쩔 수 없었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완벽하게 삭제했어. 휴대폰도 처리했으니 아무도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거야.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이 박선우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왜 아직도 그 낡은 오두막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그곳에 숨겨두셨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난 전직 경찰 수사관과 그게 김도현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낡은 오두막. 내가 박선우의 시신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김성철 회장이 그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니. 그리고 그들은 내가 백구와 함께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나를 노리고 있었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김도현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K그룹의 비리를 더욱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불법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정치권 로비까지.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김성철 회장의 지시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녹음된 내용을 최 형사에게 전송했다. 최 형사는 녹음된 내용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입니다. 김도현이 모든 것을 시인했군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김성철 회장이 낡은 오두막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나는 그곳에 아버지가 2년 전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형사님 아직 부족합니다. 김성철 회장이 낡은 오두막에 무언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곳에 진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형사는 나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경찰이 수색했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김도현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백구가 그곳에서 나를 이끌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최 형사는 나의 집요함에 동의했다. 우리는 다시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힘차게 달렸다. 녀석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듯 눈빛은 진지했다. 낡은 오두막은 여전히 고요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이미 오두막 주변을 샅샅이 뒤졌기에 우리는 경찰이 놓쳤을 만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나는 백구에게 오두막 안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백구는 나의 지시를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킁킁거리며 오두막 구석구석을 탐지했다. 백구는 한쪽 벽면 앞에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벽면을 살펴보았다. 낡고 부서진 나무 판자들로 이루어진 벽이었다. 백구는 앞발로 벽을 긁으며 무언가를 파헤치려 했다. 나는 백구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빛은 내게 믿음을 주었다. 나는 벽면의 나무 판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다. 썩어가는 나무 판자들은 쉽게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작은 금속 금고였다. 금고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성철 회장이 숨겨두었다는 것이 바로 이 금고였다. 이 안에 박선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나의 2년 전 사건에 대한 진실이 모두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만져보았다. 금고는 디지털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형사님, 금고를 찾았어요. 나는 최 형사에게 소리쳤다. 최 형사는 금고를 보고 놀라워했다. 이런 곳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니. 우리가 왜 이걸 못 찾았지? 나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금고 앞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추측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백구가 나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은 금고의 숫자 패드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특정 숫자들을 순서대로 가리키는 듯했다. 나는 백구가 가리키는 숫자들을 따라 눌러보았다. 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어떻게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 녀석은 정말 놀라운 존재였다. 금고문이 열리지 않아서는 오래된 서류 뭉치들과 함께 낡은 태블릿 PC 한 대가 나타났다. 태블릿 PC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 작동할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2년 전 수사했던 그 사건의 자료들도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 김성철 회장이 있다는 증거들. 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의 과거의 상처, 박선우의 죽음, 그리고 백구의 간절한 외침.
모든 것이 이 금구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백구를 끌어안았다. 백구야, 네가 날 살렸어. 정말 고마워. 백구는 나의 품에서 꼬리를 살랑였다. 녀석은 나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는 듯 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K그룹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나의 인생은 백구를 만난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낡은 오두막 안금고에서 발견된 태블릿 PC는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 그리고 2년 전 나의 발목을 잡았던 비리 사건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다. 태블릿 PC 속 암호화된 파일들은 K그룹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및 거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박선우 살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수사하던 사건과 연결되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나자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실에 대한 후련함이 뒤섞였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녀석은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였다. 최 형사는 태블릿 PC 속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니 김성철 회장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들은 2년 전 제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박선우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김성철 회장을 협박하려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최 형사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서연 씨, 이제 당신의 억울함이 모두 풀릴 겁니다. 이 증거물이라면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태블릿 PC와 김도연의 녹음 파일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하지만 K그룹의 그림자는 여전히 강력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물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K그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언론은 여전히 침묵했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왔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한서연 씨, K그룹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K그룹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형사는 나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백구가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K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K그룹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만찬회는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였고 경비가 삼엄했다.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잠입하여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까? 나는 백구와 함께 만찬회장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고 녀석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은 내게 예상치 못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백구는 만찬회장 뒤편에 낡은 환기구 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나는 백구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백구는 나의 뜻을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다. 나는 호텔 외부에서 백구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백구는 환기구를 통해 호텔 내부로 진입했고 만찬회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백구의 시점에서 본 호텔 내부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감시의 눈길이 곳곳에 깔려 있었다. 그때 백구가 만찬회장 근처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카메라를 통해 만찬회장 안을 비추었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은 물론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탐욕과 위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백구에게 만찬회장 내부의 비상구 위치와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백구는 나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다. 녀석은 호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비상구 위치와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녀석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영리했다. 강민준 형사는 우리의 계획에 동의했다. 우리는 만찬회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만찬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최 형사는 만찬회장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망의 K그룹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회 날. 나는 K그룹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내 손에는 조작된 신분증과 함께 소형 송신기가 들려 있었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마치 나의 반려견인 것처럼 조용히 따라왔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과 김도연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연회장 중앙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여유가 가득했다. 나는 백구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백구는 나의 뜻을 알아들은 듯 연회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다. 녀석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만찬회장의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찬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었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나는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들어섰다. 나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을 곳이 없었다. 나는 최후의 방법으로 경비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서버실을 장악해야 했다. 경비원들은 나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나의 호신술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했다. 전직 수사관으로서의 나의 능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쓰러뜨리고 서버실을 장악했다. 그리고 즉시 메인 서버에 내가 준비한 파일을 업로드했다.
연회장에서는 강성철 회장의 축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연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박선우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것이었다. 그는 김도연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자신이 K그룹의 비리를 모두 폭로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도연과 김성철 회장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비자금 조성 불법 데이터 수집, 그리고 박선우 살해 지시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현 부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해낸 것이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나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그들에게 맞섰다. 그들은 나의 팔을 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백구가 튀어나왔다. 백구는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들을 따돌리고 녀석들의 시선을 내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백구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나는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은지 씨 괜찮습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네 증거를 확보했어요. 나는 외쳤다. 나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만찬 회장을 장악했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붙잡혔다. 연 회장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나는 백구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나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나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나의 인생은 백구를 만난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녀석은 내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녀석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 그리고 그들의 경호원들이 체포되면서 K그룹 창립기념 만찬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언론인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기 위해 열을 올렸다. 내가 확보한 태블릿 PC 속 증거들은 연 회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박선우의 비극적인 살해 사건, 그리고 K그룹의 검은 그림자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백구를 품에 안고 최영색에 다가갔다. 나의 손에는 아직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 형사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격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과 백구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최 형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최 형사의 손길에 꼬리를 살랑이며 기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녀석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을 비롯해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발버둥 쳤지만 태블릿 PC 속 증거와 백구의 지능적인 증언은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백구는 단순히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찰에게 범행 현장을 정확히 재현하고 숨겨진 증거물들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녀석의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백구를 정의의 사도견이라 부르며 연일 보도했고 녀석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내 대한 누명도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2년 전 나를 좌절시켰던 그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나는 무고했으며 김성철 회장의 압력으로 수사가 조작되고 내가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경찰청장은 내게 직접 사과했고 나는 다시 경찰 복귀를 제안받았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나는 경찰 복귀를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나는 백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백구와 함께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작은 동물 보호소를 열었다.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였다. 백구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녀석의 따뜻한 마음은 모든 동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백구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백구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나는 백구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백구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김성철 회장과 김도연 부회장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K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다. 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동물보호소에 자주 찾아오셨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삶을 지지했고 백구를 보며 행복해 하셨다. 부모님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갔다. 나는 가족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금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최 형사도 가끔 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한서연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백구와 함께 바닷가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백구는 나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해낼 거야. 백구는 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떠는 진돗개가 도움을 간청하던 그 밤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기적이었다. 나는 백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